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주식이나 코인 등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라는 측면에서 부동산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이나 접근성을 고려해서 역세권 오피스텔이 어떨까 합니다. 역세권 오피스텔 투자해도 괜찮을지 궁금하고 특히 어떤 역세권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지 알려주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30대 젊은 남성분이십니다. 남성분이신지 안 나오셨네요. 죄송합니다. 30대 젊은 직장인이십니다. 자, 투자에 관심이 좀 많으셔서 부동산도 시작해 보려고 하신다고 하십니다. 정리부터 한번 해보죠. 네. 일단 이분의 이 요점 정리 좀 해드리면, 자, 점점 연령대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또 직장인이시기 때문에 수입이 또 있으신 분이고, 자, 이미 소액으로 여러 개, 부동산뿐만 아니라 또 이 투자에 대한 부분 또 이미 알고 실제 또 실천하고 계신 분인데, 자, 최근에 유망 역세권, 그것도 이제 서울권 안에 이 오피스텔 쪽으로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인데, 자, 금액이 역시나 소액이다 보니까 크질 않네요. 5천만 원 이내로 좀 할 수 있는 바로 이런 투자 전략 좀 제안해달라고 하는데, 자, 여기도 제가 플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솔루션은 소액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오피스텔 투자 희망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내려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오피스텔. 자, 부동산 투자의 상품, 오피스텔은요. 자, 이게 기능이 하나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것이 오피스텔은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오피스와 텔. 결국은 사무실과 잠자는 공간이 합쳐져서 오피스텔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용도가 하나가 아닙니다. 상업용으로도 용도가 되면서 동시에 주거용, 이 주택으로도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이 최근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해놓은 것이 원래 주택에 대한 규제다 보니까 이 잠을 자는 공간까지도 규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의 규제는 상업용은 규제가 아닌데 주거용은 규제를 좀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최근에 오피스텔을 하실 때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통해서 하는 바로 이런 원칙인데, 자, 이게 어렵다고 해서 피할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바로 이 오피스텔, 특히나 서울권에서 오피스텔, 그것도 소액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자, 1차적인 플랜, 바로 지역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자, 첫 번째는 바로 지하철 9호선입니다. 자, 9호선은요, 김포공항에서 현재 강동구까지 지금 뚫려 있는데, 자, 희한하게도 이 지하철은 한강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철이 김포공항에서 영등포 여의도를 거치고 강남을 거치고 잠실 쪽 이 송파를 거치고 강동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 노선에 들어가 있는 바로 역세권의 오피스텔 상당히 유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이제 타이밍적인 문제를 좀 거론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자, 이미 영동 쪽, 김포공항의 강서구 쪽에는 마곡지구라고는 업무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미 가격대 상승하고 있고 인구 집중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도 공급량 늘고 있다는 거 일단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여의도권에서도 지금 상당히 또 가격대, 특히 영등포권 중심으로 가격대 상승을 또 많이 하고 있다는 점. 거기에 지금 강남권 위주로는요, 아시겠지만 이제 강남 자체가 용산하고 더불어서 서울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바로 여기는요, 희소성 때문에 결국은 물건이 없을 정도로 사람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곳이고요. 바로 밑에 쪽, 이제 이 송파 쪽으로 좀 들어오시게 되면, 자, 송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이미 2호선 라인으로 잠실 같은 경우에는 롯데라고 하는 왕국이 이미 만들어져서 참 범접하기가 어려운데, 바로 이 9호선이 관통하고 있는 라인을 보면, 자, 이미 이 투자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투자는 지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견지로 보시면 안 되고, 투자의 원칙은 매도, 차익을 버는, 돈이 되는 이 향후 미래에 어떻게 변해지는, 결국은 미래 가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쪽 송파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아닌 미래 측면에서 더 번화되고 더 인구, 그러면서도 주택, 토지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인데, 자,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측면이 뭐냐? 바로 오피스텔은 임대 수요입니다. 자,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임대를 안 놓고 내가 들어가 거주한다라는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실제 임대 수요 그렇게 많이 안 봐도 되는데 오피스텔은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오피스와 텔이라는 두 가지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상업용 쪽으로도 하면서 잠을 자는 거주용으로 가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임대 수요에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임대가 많이 공급이 되거나 임대 수요가 많아질 거냐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을 꼭 저울질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아까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쪽은 기업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쪽도 수요는 많은데 반면에 수요만 많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공급도 많다라는 측면을 같이 듣는데 자, 여의도권 그렇고요. 강남권 그렇고 자, 반대로 송파와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공급은 적습니다. 오히려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 수요는 바로 공급과 수요의 원칙을 좀 따라주시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자,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은 동네, 많은 지역 어딜까요? 바로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릴 수 있는 제일 편리한, 교통이 편리한 데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고요. 자, 자금대가 또 임대 수요 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임대차, 월세가 됐던 전세를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 큰 돈이 없는 분들이 보통 임대 수요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권에서 임대 월세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곡지구나 강서 쪽으로 결과적으로 물도요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듯이 임대 수요가 이렇게 상권이 흐르듯이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점을 미리 아신다 그러면 자, 강남권에 있는 분들이 임대 수요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송파 쪽. 이 강남권에 있는 분이 김포공항까지 임대차, 자, 이게 출퇴근 시간도 물론 짧아지긴 했습니다만 이 거리를 따라 보면 오히려 강남권 위주에 있는 월세 임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송파 쪽, 강동 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교통 역세권이 아니면 쉽지 않다는 점이고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임대차 수요가 아까 처음에 이제 그 상품 특성을 좀 얘기 드렸습니다. 바로 거주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상업용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결국은 달라집니다. 자,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업용 부가세 별도로 해서 우리가 매출 신고를 하는 부분인데 자, 거주용은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를 내구하실 거냐 아니면 자, 지금도 일단 소액 한 5천만 원 미만이시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서 시세 차익을 보신다 그러면 자, 기본 타이밍을 10년 보는 게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 10년 보고 가셔야 되지만 보통 역세권에 임대 수요 많은 그러면서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바로 이런 곳의 타이밍은 짧게 단기 매매를 통해서 짧게 수익을 창출하는 바로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라는 얘기 좀 드리니까 자, 여기 지금 서울권에 들어갈 수 있는 5천만 원 미만대 자, 지역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듯이 자, 이 점 꼭 확인하시고요. 반드시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을 노려라 라는 점 명심하시고 슬기로운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소액으로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솔루션이었습니다. 거주용과 상업용을 일단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또 중점으로 보셔야 될지 특징들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